Hallo, meine Damen und Herre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드디어 10과의 고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보실까요? 렉션. 자, 10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렉션 10. Wo gibt es meine Brille? 자, 10과를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10과라는 고지에 올라서게 됐는데요. 아직까지 혹시, 여러분 반복 많이 안 하셨거나 그 복습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전에 배운 사항들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는요. 10과를 넘어가기 전에 9과에서 이미 다 그 이전 사항들은 여러분께서 완벽하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10과부터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문법 사항들이 약간씩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 독일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기초가 복잡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해서 기초를 그만큼 잘 다져놓으면 한 발씩 나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그 이전에 배웠던 사항들 충분치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부족하신 분들 지금 빨리 이거 CD 끄시고 복습하시고 난 다음에 10과를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화법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화법 조동사를 배우기 전에 소유격, 소유대명사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대명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소유대명사 하게 되면요. 영어로 말하면 소유격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소유격 어떤 것이죠? 예,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등등등 누구누구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소유격을 공부하기 전에요. 제목부터 일단 보시죠. 제목에 뭐라고 써있죠? Wo gibt es meine Brille?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원래 표현은요. Es gibt. 자, es gibt.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 있다. 영어로 치자면 there is, there are 정도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당연히 이 s 별 뜻이 없겠죠. 그냥 자리만 차지한 가주어 s에 수역하고요. es gibt. gibt의 원래 동사형은 어떤 겁니까? 동사 원형은 geben 이라는 동사 기억나십니까? geben, 무엇을 주다라는 뜻인데요. geben, 불규칙 동사였죠. Ich gebe do에서 어떻게 변했었죠? gibst가 아니라 gibst. e어에서는 gebt가 아니라 er gibt. Ich gebe, du gibst, er gibt. 주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것이 주었습니다. 주었으니까 당연히 몇 개 와야 될까요? 무엇이 주었습니다. 무엇에게 주었습니다. 아, 에게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지만 보통 생각하게 되면 무엇을 주었습니다. 라는 뜻이 만약에 쓰이죠. 그러니까 es gibt 사격. 이건 더하기 표시입니다. es gibt 사격이라는 문법 사항인데요. 이건 문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es gibt 뜻 자체는 주다라는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es gibt 이거 두 단어가 합쳐져서요. 그냥 무엇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에 there is, there are 무엇이 있다. 그냥 있다라는 간단한 뜻입니다. 하지만 이 geben이라는 동사의 특성상 항상 뒤에는 사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을 하기 전에요. 간단히 단어부터 공부하고 넘어가죠. 자, 사람을 그렸는데요. 이거 안경이라고 제가 그렸는데 안경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선글라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의복 이름 몇 가지만 해보죠. 자, 안경이라는 뜻으로서 브릴레라는 뜻이 됩니다. 당연히 성은 여성입니다. 왜 당연하냐고요? 자,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끝을 살펴보게 되면 에로 끝났었죠. 제가 그 이전 시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슨 에로 끝나는 말들은 대부분 90%는 여성이라는 말씀, 여성이라고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브릴레, 에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입니다. 뜻은 안경입니다. 자,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 다음엔 뭘 입고 있어야 되죠?
제가 그림 솜씨가 별로 좋진 않은데요.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보죠. 넥타이, 독일어로는 크라바트, 크라바트. 당연히 이거 보십시오. 끝이 에로 끝났죠? 당연히 여성입니다. 넥타이란 뜻입니다. 크라바트, 크라바트. 넥타이 안엔 뭘 입고 있습니까? 셔츠를 입고 있죠. 셔츠는 햄트라고 부르는데요. 성은 중성입니다. 햄트. 이 햄트라는 뜻에는요, 셔츠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런 속옷이라는 개념들 있기는 한데요. 독일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런 셔츠 같은 걸 속옷의 일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갈아입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햄트, 기본적으로 뭐 속옷의 뜻도 되지만 셔츠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위에 입고 있는 건 뭡니까? 재킷을 입고 있죠. 재킷은 독일어로 야크.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A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중성일까요? 여성이겠죠? 야크, 자켓, 야크. 그럼 바지도 입어야겠죠? 자, 바지는 독일어로 호즈. A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여성이겠죠? 호즈라고 합니다. 바지인데 왜 여성일까? 내가 독일 사람이라면 바지라는 성에 여성보다는 남성을 주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하게 독일 사람들은 바지를 호즈라고 이름을 짓고 끝이 에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으로 신에 신고 있는 게 뭐죠? 신발이죠. 신발은 독일어로 슈에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발은 하나만 신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항상 복수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 원래는 슈, 한쪽만을 가릴 때는 슈라고 하는데요. 복수형이 돼서 항상 슈로 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브릴레, 안경, 크라바트, 넥타이, 햄트, 셔츠, 야크, 재킷, 호즈, 바지, 슈에, 신발. 그리고 이거 위아래를 합쳐서요. 안축이라고 하는데요. 양복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양복은 남자들이 많이 입으니까 남성이라는 성을 부여했네요. 안축.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요. 적어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남자 옷만 알아봤으니까 여자 옷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여자 어떤 옷을 입혀보죠? 여기에 치마를 한번 입혀보죠. 어떻습니까? 양복 상의 치마 변태인가요? 기본적으로 치마는요, 럭이라고 발음을 해주는데요. 치마, 자, 성이 어떤 것 같습니까? 치마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많이 입으니까 여성을 부여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아까 바지 뭐였죠? 바지 같은 경우는 남자를 부여하고 싶은데 여자의 성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치마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당연히 치마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치마 알고 봤더니 남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치마라는 뜻이 되고요. 치마를 입혔으니까 양복을 벗겨버리고요. 예쁜 블라우스를 한번 입혀보죠. 블라우스를 이렇게 입혀보게 되면요. 웃기네요.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요. 독일어로 블루즈라고 발음하는데요. 에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여성이겠죠. 블루즈, 블라우스, 블루즈, 럭, 치마, 럭.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입으시는 옷 같은 거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옷이라는 말은요. 클라이둥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클라이트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클라이트라는 건 보통 여자들이 많이 입는 이런 원피스를 주로 클라이트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옷이라는 말은요. 이 클라이둥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클라이둥 또는 클라이둥스슈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여기까지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치마 입은 남자를 지워버리고 다시 우리의 본래 주제로 넘어가세요. Wo gibt es meine Brille?
자, 무슨 뜻이었죠? 어디에 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아까 에스깁, 무엇이 있다 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여러분 에스깁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두 가지 사항이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셔야 합니다. 어떤 사항? 첫 번째는 에스깁, 무엇이 있다 라는 뜻이 머릿속에 짠 하고 떠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에스깁 다음에는 무조건 사격이 온다. 우리나라 말처럼 무엇이 있다 라 그래서 일격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given이라는 동사 때문에 뒤에는 사격이 오게 됩니다. 에스깁, 무엇이 있다, 에스깁, 사격. 자, 이거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 에스깁 보기만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깁트에 있습니까? meine Brille. 아까 브릴레 뭐였죠? 안경이었죠? 내 안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모르는 단어 나왔습니까?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meine 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나의 라는 뜻이 됩니다.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인 소유격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복습을 너무너무 철저히 하신 그런 아주 바람직한 학생 중에요. 기본적으로 소유격은 이격으로 표시한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영어에도 대부분 어퍼스트로피 s를 치게 되면 무엇의 아니면 of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유일한 예외가 있죠. 어떤 거에서 소유격 특별적인 예외가 있었죠. 그건 바로 인칭대명사 my, your, his, her 이런 것 인칭대명사에서 어퍼스트로피 s나 of 대신에 특별하게 인칭대명사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소유격을 표시했는데요. 독일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독일어도 인칭대명사를 제외한 다른 말 같은 건 이격이나 아니면 of에 해당하는 말을 써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칭대명사 나, 너, 그 남자, 그 여자, 우리, 너희, 그들 이런 말들은요. 특별한 소유격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맨 먼저 나오는 말 나의라는 말인데요. 자, 나의라는 말은 mine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mine. 그렇게 보면 mine인데 여기 뒤에는 왜 my 내가 오게 되죠? my 내가 오는 건 이 뒤에 있는 브릴레라는 말이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mine 이건 어떤 경우에 남성일 때 mine 여성은 mine 중성은 mine 복수는 my 네. 예, 어떻습니까? 소유격 역시 영어 같은 경우는 my 하나면 거리낄 것 없이 아무 단어에다 그냥 my만 붙이게 되면 쌀라쌀라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독일어는 가장 기초 명사의 성, 수, 그리고 격에 따라서 mine이란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mine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렇게나 변화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어 또 이거 기초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부정관사 기억나십니까?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이 부정관사처럼 mine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살펴보니까요. m 없이 보게 되면 ein만 남게 되죠. 어떻습니까? 부정관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짐작하십니까? 이런 거 우리 지난번에 부정어를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 기억나겠죠? kind, 무엇이 아니다 이런 부정의 뜻을 나타낼 때 썼던 말. 이 kind도 역시 부정관사처럼 변화를 했는데요. 이 kind과 마찬가지로 mine,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 역시 부정관사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kind 변화 어떻게 됐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요. kind, ki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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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ner, kindner, kindness, kind, kindness, kindness, kind, 그리고 복수는 kindness, kindner, kindness, kindness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 mine 요 역시도요. 그 kind 변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정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mine, 남성 이격은 minus, 남성 상격은 minem, 남성 사격은 minen, 여성 이격 mine, 여성 이격 minor, 여성 삼격 minor, 여성 사격 mine, 중성 이격 mine, 중성 이격 minus, 중성 상격 minem, 중성 사격 mine,
복수 1격 meine, 복수 2격 meiner, 복수 3격 meinen, 복수 4격 meine까지 왔어요. mein, meines, meinem, meinen, meine, meiner, meiner, meine, mein, meines, meinem, mein, meine, meiner, meinen, meine 해가지고 16개. 과연 뒤에 명사의 성, 남성, 여성, 중성, 수, 단수, 복수, 격, 1격, 2격, 3격, 4격에 따라서 mine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벌써 16가지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휴, 숨 차시죠? 예, 설명한 저도 숨이 차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kind 공부했을 때 그거 실제로 써보니까 그냥 별거 아니었죠? 어떤 사항만 알고 있으면 kind 쉽게 술술 나왔었죠? 부정관사 변화,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er, einer, eine, ein, eines, einem, ein.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대입해서 똑같이 자동적으로 줄줄줄 나왔었죠. min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부정관사만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mine, 류 변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왜 독일어가 기초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는지, 기초 이렇게 귀찮고 복잡한 게 많은 게 그냥 넘어가 버리자 라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예를 하나 보시면 얼마나 기초가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잘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mine은 이 정도에서 집어치우고요. 그럼 나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뭐가 나올 차례죠? 너의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너의라는 말은요. 자, 읽어보십시오. dein 이라는 말인데요. dein, 너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dein,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변화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변화할까요? dein, deines, deinem, deinen, deine, deiner, deiner, deine, dein, deines, deinem, dein, deine, deiner, deinen, deine. 어떻습니까? 아까 mine하고 똑같이 변화를 했는데 앞에 m 대신 네만 써서 dein이라고 읽어준 것이 다르죠. 예, 어떻습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러면 그 남자의라는 그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이라는 말은 sein이 되게 됩니다. sein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sein 동사하고 형태가 똑같죠.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 너무 쉽네요. sein, 그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녀의가 나올 차례죠. 그녀의에 해당한 말은 이어가 되고요. 그것의 라는 말도 있죠. 그것의에 해당한 말은 sein. 그러면 자, mein, dein, sein, ihr, sein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복수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라는 말 unser, 너희의, euer, 그들의, ihr, 당신의, 이어까지 해서요. 이렇게 보니까 그녀의라는 말하고 그들의라는 말하고 당신의라는 말 기본적으로 이어 발음은 같은데요. 당신은 그래도 좀 쉽게 구별이 되죠. 왜? 당신 존칭에 대한 the에 대한 존칭은 항상 대문자로 써주기 때문에 이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녀의 이어와 그것의 그들의에 해당하는 이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녀는 G였고 그들은 그것들은도 G였는데요. 이 문제하고 결국은 같죠. 제가 그때 어떻게 그녀, 그들 구분하라 그랬죠. 당연히 첫 번째는 뒤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사는 몰라도 그냥 앞뒤 나오는 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그녀인지 그들의 그것들의인지는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자, unser, euer, ihr. 자, 당신의를 가지고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까요? 당신의 남성 1격부터 복수 4격까지 시작. ihr, ihres, ihrem, ihren, ihre, ihrer, ihre, ihr, ihres, ihrem, ihr, ihre, ihren, ihre. 저도 이제 막 더듬네요. 자, mein, dein, sein, ihr, sein, unser, euer, ihr,까지.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euer 같은 경우는요, 1격 같은 경우는 euer, 2격 같은 경우는 eures가 돼야 원래 맞죠. 그런데요,
eures. 이거 발음 좀 약간 하다 보면 꼬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는요, 물론 에를 쓰셔도 되는데요. 보통은 이거 지어서 eures 이렇게 쓰게 됩니다. 삼격. 파란색으로 써야겠죠. 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이어겜, 좀 왠지 에가 부딪히니까 발음이 좀 귀찮네요. 하나 지워버립시다. 오이렘, 사격, 오이어렌이 아니라 오이렌. 여성, 원래는 오이어레가 되는데요. 이거 귀찮으니까 에 하나 지워버리고요. 오이레, 오이레, 중성, 오이어, 마찬가지로 오이어레스. 귀찮으니까 오이레스, 오이렘, 오이어, 마지막으로 복수, 오이레, 오이거, 오이렌, 오이레까지 해서 이거 오이어 같은 경우는요. 오이어 같은 경우는 약간 변화를 할 때 스펠링이 가운데 에가 발음상 그냥 빠지기 때문에요. 물론 뭐 불규칙은 아니고요. 발음상 그냥 빠진다. 그래서 약간 스펠링이 달라진다는 것만 유념해 주시면요. 그렇게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소유 대명사라 그랬죠? 영어에서는 이런 걸 보통 my, your 이런 말에 속하는 걸 소유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독일어에서는 그냥 이름을 소유격, 왠지 영어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소유 대명사라는 이름을 그냥 붙여줬습니다. 소유 대명사 이름은 어렵지만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죠? 이거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Mein, dein, sein, ihr, sein, unser, euer, ihr, ihr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과에서 어려운 고비는 일단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요. Wo gibt es meine Brille? 라는 말. 이제 왜 여기에서 이게 myne가 오는지 어떻습니까? 자, es gibt 무엇이 있다라는 뜻. 첫 번째 여러분 떠오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es gibt 다음에는 반드시 사격이 와야 된다. 자, 어떻습니까? meine, 브릴레는 여성이니까요. 여성 사격. meine 어떻게 변화가 되죠? meine, meine, 예, 맞습니다. 그래서 myne가 오게 됐죠. Wo gibt es meine Brille? 내 안경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유대명사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독일어의 모든 이런 어미 변화는요. 정관사 어미 변화라거나 정관사 어미 변화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요. 부정관사에 따라서 변화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der des dem den die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 ein eines einem einen eine ein eines einem ein 이거 여러분 줄줄줄 나오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독일어로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여러분이 왜 이걸 또 줄줄줄 나올 정도로까지 하셔야 하냐면요. 실제로 회화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어미 생각보다 독일 사람들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머릿속으로 남성 뭐 사격이니까 낸이 나와야 되고 여성 사격이니까 아이 내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언제 하나하나 생각해서 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 부정관사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열심히 줄줄줄 외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실제로 회화를 하게 될 때에도요. 굉장한 패시, 아주 불운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관사, 부정관사 변화 다시 한번 줄줄줄 나올 때까지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다른 제목을 하나 해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배울 말은요. Ich möchte einen Anzug kaufen 이란 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Ich möchte einen Anzug kaufen. 모르는 단어 어떤 말들이 있죠? 안쭉 아까 배웠죠? 양복이라는 말입니다. möchten 처음 나왔고요. kaufen 역시 처음 나왔습니다. kaufen은 기본적으로 사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다. 그럼 팔다라는 말도 궁금하시죠?
팔다라는 말은요. 앞에 카우펜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fair. 이거 there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거 foul, 영어 미 발음처럼 해서 there로 읽으시는 분은 없겠죠. 항상 독일어 이 foul 발음 F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air라는 말만 붙게 되면 kaufen 사다가요. 앞에 fair라는 말이 붙게 되면 verkaufen. 그래서 팔다라는 뜻으로 뜻이 반대말이 되게 됩니다. kaufen 사다, verkaufen 팔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möchten이란 말은 뭐냐? möchten 기본적으로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되는데요. Ich möchte einen Anzug kaufen. 나는 양복을 한번 사고 싶습니다. Ich möchte einen Anzug verkaufen 하게 되면 나는 양복을 한번 팔고 싶습니다로 의미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거. möchten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möchten. 과연 이 말의 정체가 뭐냐? möchten의 기본적인 원형은요. möchten에 해당합니다. möchten이니까 ich부터 규칙적으로 변화를 볼까요? Ich möchte, du möchtest. 아니죠. test. 발음이 이상하죠? 에를 붙이십시오. Ich möchtest, er möchtet. 이상하네요. Er möchtet, wir möchten, ihr möchtet, sie möchten, sie möchten. tst, 발음이 이상하기 때문에 간모음인 에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에를 하나 집어넣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Ich möchte, du möchtest, er möchtet, wir möchten, ihr möchtet, sie möchten 해서 원한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원하면 뭘 원합니까? 자, 이 문장에서 보면 들면 사는 걸 원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동사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영어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떤 조동사, 동사가 있으면 본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조동사 뒤에 나오는 본동사의 위치는 보통 어느 경우에 어느 자리에 오게 됩니까? 보통의 경우는 조동사 바로 뒤에 본동사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한번 본동사, 원래 의미를 가진 동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연히 kaufen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영어처럼 하게 되면 Ich möchte kaufen einen Anzug. 이 어순이 왠지 외국어 같은 어순이죠. 나는 양복을 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동사가 끝에 오는 건 한국말 어순이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Ich möchte kaufen einen Anzug. 이 와야 외국어다운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독일어가 가진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항상 원래 뜻을 나타내는 본 동사가 문장 맨 끝에 오게 됩니다. 조동사 바로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문장의 맨 끝에 이렇게 와서 붙게 됩니다. 이런 걸 문법적인 용어로 후치한다는 말인데요. 후치, 왜 후치냐? 뒤에 위치한다. 그래서 후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후치, 어려운 말은 아니죠. 우리 문장 어순 말 나온 김에 복습해 볼까요? 원래대로 주어 동사 어순이 되게 되면요. 정치가 되고요.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게 되면 도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가 맨 뒤에 오게 되면 후치. 단어 자체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후치라는 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 Ich möchte einen Anzug kaufen. 나는 양복을 한번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영어에서도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뒤에 오는 동사는 항상 어떤 모양을 가죠? 동사 원형이 되죠. 이시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셔서 이시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카우펜이 아니라 이시 카우페니까 카우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는 조동사에 해당하는 möchten 때문에요. 항상 카우펜은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ich möchte 그 다음 kaufen 항상 문장 뒤에 오고 동사 원형으로 와준다라는 말 기억해 두십시오. 원래 möchten 같은 경우는요. 조동사라고 딱히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쓰임이나 내용상 거의 조동사와 같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조동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Ich möchte einen Anzug kaufen. 그러면 양복을 사고 싶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어떤 양복을 사고 싶은지 물어봐야겠죠. Welche Farbe möchtest du?
welche Farbe möchtest du? 자, 어떤 이 Farbe라는 말 드디어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김새만 보십시오. 끝이 에로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을 갖게 되겠죠. 뜻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welche Farbe möchtest du? 어떤 색깔 양복을 원하세요? 이런 말인데요. 여기 나온 이 wel이라는 말 기본적으로 어떤 이란 뜻이고요. 뭐 영어로 치자면 which 정도에 해당할까요? 어떤 이란 뜻입니다. welche. 그리고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어떤 이란 뜻이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welche Farbe möchtest du? 어떤 색깔을 원하느냐? 만약에 어떤 크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welche란 말, 어떤이란 말 그대로 두고요. 크기에 해당하는 말 Größe에 해당합니다. Größe 뭐느냐? 이 말 어디서 나왔느냐? 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groß 어떤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groß 기본적으로 뭐가 크다 이런 말이죠. 반대말 뭐였죠? 소문자입니다. klein 작다, groß 크다, klein 작다. 이 groß 형용사에서요. größe라는 명사로 형용사가 명사화 됐죠. 그래서 크기라는 말입니다. welche Größe möchtest du? 어떤 크기를 원하느냐? 자, 크기는 일단 집어치우고요. welche Farbe möchtest du? 어떤 색깔을 원하느냐? 자, 어떤 색깔 양복 사고 싶으세요? 색깔, 이왕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공부하고 가볼까요? 자, 이건 뭡니까? weiß, 흰색이라는 말입니다. 흰색이 나왔으면 반대말도 하나 배워봐야겠죠? schwarz, 검은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3원색은 어떻죠? rot, 붉은이란 뜻이 되고요. 노란색도 나와야 되겠죠? 노란색은 독일어로 gelb. 이거 gelb라고 읽으신 분 없어야겠죠? 왜? 대부분 이 배 같은 경우는 브 발음이 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단어 처음이나 중간 같은 경우에서는 브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렇게 단어 끝에 단독으로 오게 되면 gelb가 아니라 gelp해서 폐 발음하고 똑같이 납니다. gelb, 노란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어떤 말이죠? 파란색은 blau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색깔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갈색, 브라운, 초록색, grün, 뭐 또 어떤 색은 뭐 대충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자, weiß, schwarz, rot, gelb, blau, braun, grün 해서 색깔 이름 이왕 나왔으니까요. 적어두시고 그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welche Farbe möchtest du kaufen? 어떤 색깔의 옷을 사기를 원하느냐? 어떤 색깔 한번 사볼까요? 어떤 색깔? 빨간색을 한번 사보죠. Ich möchte einen roten Anzug. 자, ich möchte einen roten Anzug. 나 빨간 색깔 양복 사고 싶다. 빨간 색깔 양복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적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빨갛다라는 뜻을 rot라고 배우게 되는데요. 왜 뒤에 en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죠? 어미 아까부터 계속 튀어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됐죠. 그냥 roten 해서 있으되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일단은 넘어갑시다. Ich möchte einen roten Anzug. Ich möchte einen roten Anzug. 나 빨간색 양복을 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 뭐가 있을까요? 놀래서 wirklich? 정말이야? 이 wirklich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정말로, 진짜로 이런 말인데요. wirklich? 정말이야? 진심이야?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말 친한 사이라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Quatsch라는 말인데요.
헛소리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보통, 물론 당연히 이런 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바치, 헛소리 하지 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친구 사이나 이런 사이라면 장난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바치, 이런 말 쓸 수 있고요.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런 말도 하나 있을 수 있겠네요. Du bist, du bist verrückt. Du bist verrückt. 이 말 어떤 말 같습니까? Du bist verrückt. 예, 너 미쳤구나. 이런 말입니다. Du bist verrückt. 이 말 같은 것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Sind Sie verrückt? 미쳤어요? 이런 말인데요. 자, 이런 말도 물론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나 점잖은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편하게 쓰는 말들이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 꼿꼿하게 빨간색을 사고 싶어 합니다. Nein, 아니야. Der Rote gefällt mir. 왜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을 사고 싶어 하는 걸까요? Nein, der Rote gefällt mir. 왜? 바로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이 말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당연히 아까 안쪽 남자였죠. 그래서 der라는 정관사를 받았습니다. der Rote, 로트는 빨간색이라는 말이고요. 제가 지금 안쪽이라는 말을 생략을 했는데요. 보통 앞에서 어떤 말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두세 번째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생략하시고 정관사나 혹은 인칭대명사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남성이기 때문에 there로 받았습니다. there Rote. 자, 또 뭔가 뒤에 어미가 붙어 있는데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써주죠. Rote. 어떻습니까? 뭔지 몰라도 또 어미가 붙어 있죠. 우리 약속했죠. 보아도 못 본 척 넘어가자. there Rote. 그 빨간색이 gefällt mir. 왜 이런 바보 같은 대화를 진행해 왔냐면요. 바로 이 말 하나 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gefällt란 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요. gefallen이라는 동사가 되는데요. 마음에 들다라는 뜻입니다. gefallen. 혹시 어디서 이거 들어본 기억 안 나십니까? 자, fallen 같은 경우는요. 아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뭔가가 툭 떨어지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앞에 뭔지 몰라도 은근슬쩍 게가 와서 붙었죠. 그래서 gefallen 이란 뜻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뜻은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들으니까 하트를 하나 그려주죠.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fallen 동사 어떤 동사였습니까? falle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규칙 동사였죠. do에서 ich falle 나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네가 넘어졌구나 할 때 do fast가 아니라 do fast라고 했던 거 불규칙입니다. air에서도 역시 felt로 나왔던 거 아시죠? felt.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에 뭔지 몰라도 은근슬쩍 기회가 와서 붙기는 했는데요. gefallen 역시 기본적으로 이 fallen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요. 변화형은 같습니다. 따라서 do get fast가 아니라요. do get fast라는 말이 되게 되고요. 그 남자가 떨어진다. 그러면 air get fast. 그 남자가 주어가 되게 되면요. air get fast가 아니라 air gefällt. 왜? 기본적으로 gefallen이란 말은 이 fallen이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변화형 역시 fallen 그대로 따라가서 du gefällst, er gefällt. 그러면 만약에 do를 주어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du, 네가 gefällst.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 누구 마음에 들까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보죠. 그러면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 하게 되면요. gefallen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습니까? gefallen 같은 경우는 항상 삼격 지배동사입니다. 여러분, 삼격 지배동사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요. 격지배동사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격지배동사 이름만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격지배란 건 무엇이냐? 동사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반드시 삼격하고만 쓰이는 동사가 있고 어떤 동사는 반드시 사격하고만 쓰이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요?
그럼 빨리 지금 이전에 배웠던 거 제 기억으로는 지금 8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격 지배 동사 반드시 뒤에 특정한 격하고만, 그러니까 뭐 1격하고만 결합하든지 2격하고만 결합하든지 뭐 3격이나 4격하고만 결합하든지, 그래서 이런 걸 격 지배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gefallen 같은 경우는 3격 지배 동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 그러니까 뭐 결국 생각해보면 누구누구에게 마음에 들다, 뭐 이 정도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u gefällst, 내 마음에 든다 하게 되면 이게 3격 지배이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됩니까? ich, mir, mich. 그래서요 당연히 mir, du gefällst mir. 네가 너 마음에 드는데 du gefällst mir 하게 되면 되고요. 나 그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 걔 싫어. 이런 걸 하게 되면요. 그 남자 er gefällt mir, 어떤 말만 하나 붙여주면 됩니까? nicht. Er gefällt mir nicht. Er gefällt mir nicht. 그 남자 나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gefallen 동사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 누구누구에게 마음에 들다라는 뜻이고 항상 3격이란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뭐 er gefällt mir, er gefällt dir, er gefällt ihr, er gefällt ihm, er gefällt uns, er gefällt euch, er gefällt ihnen, er gefällt ihnen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칠판을 볼까요? Nein, der Rote gefällt mir. 싫어. 탄압에도 불구하고 싫어. der Rote, 그 빨간색 양복이 gefällt. 주어가 양복, 남자에 해당하는 양복 3인칭 단수니까요. 당연히 gefällt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gefällt mir, der Rote gefällt mir. 자, 이 대화의 주인공이 왜 주위에 핍박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양복을 사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요 기본적으로 인칭 대명사와 간단한 möchten 동사, 화법조 동사를 정식으로 배우기 전에요 간단히 möchten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거 두 가지 요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과에서는 진짜로 화법 조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많은 성공 거두시기 바랍니다. Viel Erfolg!